자, 전범위 모의고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수정사항 좀 볼까요? 2번. 다 많은 질문이죠. 특히 5번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은이 되거든요. 5번 질문을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상대방의 오신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죠. 있다 하더라도. 모두 맞는 질문으로 처리를 해버리시고. 자, 그리고 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항이 없지만 3번이 미기출입니다. 3번이. 상계권 남용 판례가 아직 미기출됐어요. 1번은 다들 알고 계시는 2차 쟁점이기도 하죠. 2차 기출 쟁점이기도 합니다. 1번 판례는. 암기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번은. 다들 알고 있지만 이건 2차에서도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권 발생 사유죠. 항상 A급이라 생각하시고 해제권의 발생 사유 첫 번째 합의 해제, 그리고 약정 해제, 그리고 자동 해제죠. 자동 해제. 자, 요놈의 약정 해제는 565조 1항으로 보내버립니다. 매매 파트에 있죠.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권 유보 조항. 그리고 합의 해제는 이제 15년도죠. 작년 변호사 시험에서 기출됐어요. 합의 해제는. 자, 그리고 자동 해제는 완전 A급입니다. 계약금 미지급 플러스 자동 해제 조항. 그건 근데 손배예죠. 손배에. 중도금 미지급 플러스 자동 해제 안 나와요. 그냥 바로 자동 해제이기 때문에. 잔대금 미지급 플러스 자동 해제 조항. 그거는 원칙 예외 판례를 암기하셔야 돼요. 원칙 예외 판례를. 특히 자동 해제 중에는 잔대금 미지급 플러스 자동 해제 조항은 이거는 1차 객관식은 둘째 치고 2차 A급 사례형 쟁점이죠.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법정 해제입니다. 법정 해제 사유. 법정 해제 중에는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거죠. 이행지체. 작년 15년도에는 이행 불능 지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올해는 이행지체에 포인트를 맞추고 특히 동안권 봉쇄. 항상 A급 판례인. 지금 해제권 발생 사유 중에 이행지체 빠질 것, 이행지체 플러스 상당 기간 최고란 말이에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해드리는데, 보세요. 동안권 봉쇄를 위한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동안권 봉쇄는 계속 제공이고요. 계속 제공. 여기서 말하는 상당 기간 지정 최고, 해제권 발생을 위한 최고는 한 번 제공으로 충분한 거죠.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 두 가지를. 계속 제공의 주소가 이행지체다. 요것만 오해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A급. 사례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행지체 요거 잘 찾아주셔야 돼요. 계속 제공했느냐, 한 번 제공했느냐. 한 번 제공이라는 표현이 주어졌는데 임의적으로 계속 제공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쵸, 여기 밑에, 그 다음에 신의칙. 항상 A급이에요. 마지막에 검토를 해주시는 거죠. 사정 변경이랑 명백한 이해인 거죠. 이거는 일단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그냥 바로 의 및 요건, 효과 싹 다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종국적 거절의사 표시. 그러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행거절 당시다. 그리고 관련 최신 판례 등장.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판례가 위법성이 필요하다. 그 이행거절 행위에는 위법성이 필요하다. 이제 그 판례까지 확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미기출이죠. 안 나오고 있는 미기출. 자, 갑이 의뢰계좌인 병은행에 차고 송금을 했다. 첫 번째로 항상 생각하시는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입니다. 요 08년 전화판. 이제 곧 문제 어딘가에서 나오겠죠. 8회 동안 풀면서. 요것도 암기사항이에요. 지금은 이제 금융실명제가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원칙 무조건 명의자. 예외를 출연자로 보려면 명확한 의사의 표시. 이 표현을 이제 찾아주셔야 됩니다.
요 표현을 찾아내 주셔야죠. 요 표현을. 명확한 의사의 합치. 그리고 기출이 됐던 게 요 출연자의 상속인에게 관판이죠. 예금 반환했는데 요거 유효를 나와버렸죠. 유효.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다. 요거는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미. 이유인즉슨 여기서는 예금명의 신탁이 들어갔죠. 구체적인 출연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딱 나왔네요.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이렇게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여기서 봤을 때 당연히 명의인이 을입니다. 을. 자, 예금 채권의 취득은 결국은 을이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자 3번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을 하느냐, 병에게 부당이득을 하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피고 적격. 을에게 가셔야죠. 예금 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요놈한테 가는 순간 기각이에요. 기각. 둘째, 이제 요 문제 들어간 거죠. 반환 청구, 반환 요청하고 플러스 반환 승낙을 한 경우, 반환 승낙을 한 경우 바로 병의 3개 가부입니다. 반대 채권. 전형적인 2차트 시스템이죠. 2차트 시스템. 그랬을 경우 원칙 원래 3개 가능한데 지금 설문 봤더니 요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예외 들어갔죠. 요청과 승낙. 예외 바로 요거 끼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요거 끼고 상계 불가. 이게 상계권 남용입니다. 상계권. 지금 상계권 남용 판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친구 A급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백화점 어음할인 사건이죠.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는. 그 두 가지는 기억하시고 다시 또 예외의 예외. 두 가지가 있죠. 병의 대출금 채권 선의 취득. 표현을 선이란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이미 제3자 압류. 일단 사법시험이 유예제도 발표되기 때문에 그건 잊어버리시고 일단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 요거는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계 파트든 아니면은 신식 파트든 요거는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3번 지문은 별별 하시고 아직 미기출 됐으니까 해설 찬찬히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4번은 법원행시 기출이죠. 자신이 연대보증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이 대신 연대보증이 되고 나서 자기가 그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죠. 신의칙 위반. 그다음에 5번은 항상 중요한 판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신의칙 고지 의무가 있다. 신의칙은 일반적 추산적 법원칙 강행 규정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근데 그 구체화 작업 들어갔는데 첫 번째 권리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느냐? 그 대표적인 고지 의무 5번입니다. 명문의 규정에 있는 건 약관법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 의무로서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 숙박 계약에서도 보호 의무가 나왔죠. 체불이랑 불책이라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정 변경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1번의 1번 지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실효의 원칙은 이제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행위 모순되는 후행 금지 원칙. 그다음에 권리 남용은 2번 지문에 있습니다. 2번 지문. 항상 최종적인 항변 수단으로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2번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본인에 대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하더라도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제한 능력자 본인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최고권은 악의 상대방 통과. 그 다음에 알지 못한 경우 철회권 통과.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본인에게는 철회 거절 통과.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별표를 하시고, 요거를 제가 뒤를 후단을 바꿔낸다는 걸 잊어버렸는데, 요게 기출이 되게 자주 됐죠.
사법시험도 기출이 계속 이렇게 나와줬죠.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있는 것으로 위계한 경우 취소권이 박탈된다. 두 번째,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위계한 경우 취소권은 박탈된다. 자, 이렇게 가시면 맞는 지문이요. 오지문. 근데 이렇게 가면 틀린 지문이죠. 시험에 기출이 가장 많이 됐던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다. 이게 사법시험은 05년인가 04년도 기출이었는데 재작년인가요? 변시에서 그대로 내버렸죠. 이 표현을. 실제로 시험장 가시면 안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알고 있는데. 변시에서 똑같이 그냥 드래그를 했죠. 예전에는 이거를 무능력자가 이렇게 나왔겠죠. 사법시험 기출은.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미끼한 경우 이 중에 빼셔야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밑으로 가면 맞죠. 밑으로 가면.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구별하자면 여기에서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들어가고요. 여기는 다 들어가네요. 이렇게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기출지문이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오인 가능성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미끼한 경우에는 이제 표현이 속임수로 바뀌었지만 항상 적극기망이라는 점. 단순히 성년자라고 얘기했다. 나 군대 갔다 왔다. 나 사장님이다. 기타 등등. 사장님이다가 공인노무사 기출이었습니다. 상관없죠. 사장님은 꼬꼬마 애들도 사장일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전형적인 사법시험 틀이죠. 14년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14년도에 이런 비슷한 틀로 나왔어요. 3점짜리로. 자, 요거 이제 아마도 제가 사법시험 강의를 하는 마지막 이제 설명일 것 같아요. 법인은. 지금껏 법인의 불법행위와 계약 책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조금 없으셨다면 이제 요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끝내시는 겁니다. 문3. 자, 법인의 불법행위는 첫 번째 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요거를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대표기관 법률행위 찾아내셔야 돼요. 3번이 정답률이 50%입니다. 50%. 자, 대표기관의 법률행위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정관규정 유무죠. 정관규정 유무예요. 정관규정 유무. 정관규정에 있다 없다를 또 나눠주셔야죠. 자, 정관규정에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법인과 비법인으로 나눠주셔야죠. 법인과 비법인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은 그거 등기하라죠. 60조 끝. 바로 요 판례예요. 미등기 시 선악불문 대양 불가. 10년도에 기출 내고 게임 끝냈죠. 그러니까 법인은 안 내요. 이건 이미 10년도에 기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등등 오지선다나 박스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안 냅니다. 근데 요게 무서운 거죠. 얘는 등기를 준용할 방법이 없다. 준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정관 규정만 있는 거예요. 정관 규정은 법적 성질이 내부적인 자치 법규입니다. 자치 법규. 법규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있죠. 법적 강제력이 있어요. 그렇게 이거는 법률 행위 해석이 아닌 법규 해석입니다. 법규 해석. 자치 법규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인 의사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법률행위 자체를 유효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갈려버리는 겁니다. 이제 일단 유효인데 확정적으로 유효를 시켜버리는 거고 오히려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악의 중과실.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정관 규정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악의 또는 경과실이 있으면 무효.
요거는 비법인 측에서 주장 증명. 비법인 사단 측에서 주장 증명입니다. 자, 문제는 요 놈이에요. 정관 규정 없는 경우. 자, 요거는 비법인으로 상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 놈으로 상정을 하시는 거예요. 요 놈으로. 자, 비법인일 경우에는 이제 정관 규정이 있으면 정관 규정에 따르고 정관 규정이 없으면 그 유명한 두 가지로 나눌까요? 관리 처분 행위인 것과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요.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렇게 나눠주셔야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판례 암기 사항들인가요? 관리 처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 매매, 담보 제공. 매매 담보 제공. 자, 근데 문제는 09년도 기출에 요놈의 처분행위로 봤던 매매와 담보 책임을 정관 규정에 넣어버린 문제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엄청난 멘붕 사태가 벌어졌어요. 엄청난 멘붕 상태가. 자, 보세요. 만약에 매매와 담보 제공이 정관 규정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해결이에요. 이걸로 해결입니다. 사원총 해결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민법 규정 자체가 정관 규정에 있으면 정관에 따르고 정관 규정 없는 경우 이제 나오죠. 관리 처분에 해당한다면 276조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라.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라. 요거 다시 한번 기출문제 꼭 확인해 보세요. 매매랑 담보 제공을 쪽이 정관 규정으로 올려버렸던 100점 4점짜리 엄청 어려운 문제였죠. 09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관리 처분 행위 아닌 A급 2차에서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금전채무 보증 행위. 금전채무 보증. 그 다음에 설계 용역 계약. 자, 그리고 요 놈을 소시에서 냈어요. 15년도에. 그쵸, 채무 승인. 왜냐면 매매계약이 관리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으면 그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승인 행위는 그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근데 요거를 소멸시효에서 그냥 냈어요. 소멸시효에서. 자, 이랬을 경우 이제 어떻게 해결이 들어가느냐? 얘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냥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죠. 위반 무효.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요거 보세요. 일단 유효, 얘는 일단 무효. 요게 되느냐? 상대방의 표현대리 항변이 되느냐? 어떻게든 유효화시키고 싶은 거죠. 표현대리 126조 주장이 되느냐? 요게 안 되죠. 그냥 확정적 무효입니다. 상대방 선악 불문. 그래서 기출이라든지 기타 등등 문제에서는 처분행위 하나 주고 처분행위 아닌 거 하나 주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찾아내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무조건 네모 박스를 딱 치는 거죠. 대표기관이 어떤 법률행위 했는지. 어떤 법률행위 했는지. 자, 근데 문제는 요 놈입니다. 관리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순수한 표현대리 문제로 가셔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 계약의 유효, 무효 여부입니다. 보세요. 이 얘기인 즉슨 상대방은 무조건 비법인이나 법인한테 계약상 이행 청구를 들어가겠죠. 근데 봤더니 법인이나 비법인이 봤더니 대표기관이 장난쳤단 말이에요. 장난을 쳤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무효주장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무효주장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 게 지금 관리처분행위 아닌 걸 이제 표현을 대표권 제한으로 바꾸겠습니다. 정관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쓸까요? 대표권 제한. 대표권 제한. 자, 그리고 요거 강행규정 위반. 두 번째 행위. 첫 번째 행위 대표권 남용, 대표권 제한. 두 번째 행위 강행규정 위반. 자, 세 번째 행위가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대표권 남용이죠. 이거는 107조